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창원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별 입장을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창원 성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핵심 공약들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지와 창원 산단의 4차 산업 선도지구 선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4차 산업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창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창원 스타필드를 현지 법인화하고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스타필드와 관련해서 상생 공존형 스타필드 정책을 추진하여 스타필드 현지 법인화, 주력 상품 판매 이원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소재 혁신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살리고 산업위기 특별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에 진해구에만 지정되었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창원공단 전체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제조업 특별법으로 창원 산단을 살리고 지역 재투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 재투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방 화폐 발행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장사 잘 되게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지와 NC소프트 본사 마산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으로 창원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일단 탈원전 반대 그 강력하게 추진해서 창원에 있는 방산업체, 공단을 다 살려낼 것이고요.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국민 공동 소유 기업을 만들고 양육비를 한 명당 한 달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득금을 그 국민들한테 공동 n분의 1씩 똑같이 나눠주어서 국민들이 모두 중산층, 고소득층 이상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 관련 예산 조달과 이행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우편 발송되는 선거 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통영고성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어제 KBS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에 나선 두 후보는 통영을 되살리고 고성을 발전시킬 다양한 공약과 함께 상대의 자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첫 TV 토론회 맞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자유한국당 정점식 두 후보. 통영과 고성을 지나게 될 남부대륙철도 사업을 놓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통영 고성의 역사는 통영과 고성 사이에 나와야 됩니다. 고성읍에서 5분 거리, 그리고 통영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15분 거리. 통영역과 고성역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 고성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활성화에도 상대 공약 검증에서는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통영 고성 경제 성장률 10%, 일자리 10,000개 창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허황된 공약으로 통영 고성 주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시작하는 것이 정치 신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양 후보는 정 후보의 고성 항공 클러스터 조성 공약이 백두현 현 고성군수의 공약과 같다고 공격했습니다. 표절하고 베끼고 신문기사 이야기를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너무 준비에 불성실한 것 아닌가. 두 후보는 조선업 위기로 쇠락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저마다 경제 살리기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해시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10대들에게 오토바이를 팔 때는 면허증 확인과 부모 동의 등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굽은 도로를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 17살 A군은 면허가 없지만 인터넷으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그 차를 팔아?
얼굴도 안 보고 돈만 주면 탁 줘. 미성년자한테 그걸 주냔 말이야. 지난해 4월 부산에서도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숨졌습니다. 10대들의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손쉽게 구입해 이처럼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로 거리낌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더 쉽게 오토바이를 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가장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오토바이 구매를 시도해봤습니다. 학생이라 면허가 없는데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아, 예. 근데 지금 몇 살인데? 아, 저 고등학생이요. 그 9년씩은 팔렸고요. 지금 10년씩 남았어요. 현금을 사실 거지. 최근 4년 동안 10대들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는 2,300여 건. 이 가운데 63명이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에게 오토바이를 팔 때는 면허증 소지 여부와 부모 동의 확인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격 대비가 낮기 때문에 쉽게 구매를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판매자가 구매자의 면허증 등과 같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또 사고 예방을 위해 10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나선 현대중공업이 이르면 다음 주 300명 규모의 실사단을 대우조선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 경쟁국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대우조선의 영업 기밀만 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회사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주로 예고된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실사단 방문을 막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대우조선 노조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현대중공업의 실사단을 막겠다고 나선 데에는 대우조선의 핵심 역량을 탈취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대우조선의 지난 40년 특허 기술과 선박수주 원가 등을 말합니다.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독보적인 영업 기밀만 넘기고 합병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통과 안 됐다 칩시다. 그랬을 때 대우조선 해양은 전부 안에 있는 노른자는 다 제공하고. 실제로 유럽과 일본 등 조선 경쟁국들이 최근 대우조선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카르텔청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은 대우조선 합병이 유럽 선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에 참여하는 세계 30여 개의 경쟁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대우조선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들은 실사 범위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측은 미온적입니다. 정해진 거에 대해서 전혀 없거나 그러진 않고 검토 중에 있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당장 다음 주가 실사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확실히 이제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라서. 현대중공업이 실사를 빌미로 최대 경쟁사인 대우조선의 40년 영업 기밀만 손에 넣고 합병이 무산될 경우 또 다른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거창 승강기밸리에서 10년의 노력 끝에 공동 승강기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10여 곳이 모여 이 불을 생산부터 조립, 설치와 수리까지 협업해 엘리베이터를 공동 생산하는 건데요. 지역 경제를 일으킬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기 전문 업체들이 모인 거창 승강기밸리에 엘리베이터 부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모터와 제어 장치, 승강기용 문 등 여러 업체가 만든 핵심 부품과 완성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강기 업체 14곳이 공동 제작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개발한 끝에 승강기밸리 중소기업들을 대표할 공동 브랜드를 출시한 겁니다. 각자 만드는 제품이 전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수한 부품을 가지고 G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은 대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부품 생산업체와 완성품 제작업체, 설치와 수리업체가 협업해 전문성을 높인 게 특징. 안전성을 높인 승강기문 이중 잠금 장치를 개발해 특허는 물론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제품 지정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업체 간 공동 연구를 통해 고속 엘리베이터도 출시해 국내외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5년 안에 시장 점유율 20%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 거창군도 홍보와 해외 마케팅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급공사에 대해서는 또 단가 계약과 수의 계약을 하고 또 해외 수출할 때는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다음 달 본격적인 출시를 앞둔 거창 G 엘리베이터.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포근한 하루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기온이 계속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8도, 합천 22도로 어제와 비교해 약간의 높낮이 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고요. 통영과 거제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옥외 간판 등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불씨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바람을 타고 국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텐데요. 이 바람의 세기가 워낙 강해서 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금세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고요. 오늘 안개로 인한 불편함도 크게 없습니다. 낮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때때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최고 7도가량 크게 올라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밀양이 1도에 그치는 반면에 통영과 거제는 1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1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합천과 진주가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낮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겠고요. 일요일부터는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모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기본 진료와 선택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 주치의제 사업을 도입합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거제 관광 모노레일 개장 1주년을 기념해 떡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통영시 드림스타트는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해 휠체어와 성인용 보행기 등 재활 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BNK 부산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주택금융지원협약을 통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신혼부부와 다문화 가정에 저금리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로 금리는 최저 2.72%, 대출 대상은 혼인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이거나 다문화 가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재난관리기금 181억 원을 들여 재난대응 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하천과 소류지 등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49억 원을 포함해 폭염과 한파대책 10억 원, 재해경보시설 13억 원, 미세먼지 대책비 1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또 생활과 직결되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